오전 6시 반 새벽의 정적을 깨고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최서연 소위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과 피곤한 얼굴은 3개월간의 군 생활을 짐작하게 했죠. 학군 사관할 OTC 수석 졸업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흐릿한 눈빛을 보며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희님,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같은 생활관을 쓰는 한유진 소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습관이야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악몽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부대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김민준 중대장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최소희, 이리 와봐. 김 중대장은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밀며 비난했습니다. 이거 다시 작성해. 여자가 글씨도 못 쓰냐? 이따위로 해놓으면 누가 널 믿고 일을 맡기겠어? 서연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에 의아했지만 김 중대장은 아무 곳이나 찍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 참 답답하다. 보고서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예술 같은 거라고. 내가 이따위로 해놓으면 누가 감동을 받아? 주변 간부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서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 여자는 그렇게 순종적이어야지. 괜히 설치려 하지 말고. 김민준의 말에 몇몇 부사관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그의 괴롭힘은 이어졌습니다. 최소희는 군복보단 치마가 어울려. 이런 애가 무슨 사단장을 꿈꿔? 웃기고 있네. 서연은 억지로 밥을 넘기며 참았습니다. 오후에도 최소희, 커피 좀 타다 줘. 이 파일 복사해서 가져와 같은 부사관이나 병사들이 할 일들을 서연에게만 시켰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나오자 김민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소희, 잠깐. 둘만 있는 복도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비아냥거림 대신 음흉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윗선에 구애받칠 생각하지 마.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 감정적이고 예민해서 작은 일도 크게 만들고. 안 그래? 김민준이 한 걸음 다가오자 서연은 벽에 막혀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나도 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야. 그냥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라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힘없는 사람은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내는 게 순리야. 그의 숨소리가 가까이 느껴지자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고 김민준은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꿈꿔왔던 군 생활일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렇게 견뎌낸 지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서연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 김민준이 들어와 씩 웃었습니다. 최소희, 아직도 안 갔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 다들 너처럼 멍청하지 않아서 벌써 다 갔잖아. 김민주는 서연의 뒤에 서서 바싹 다가왔습니다. 야, 최소희. 왜 대답이 없어? 죄송합니다. 서류 정리 중이라. 김민주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굳혔죠. 중대장님 이러시면. 왜? 뭐가 문제라도 있나?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김민주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서연은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이봐, 최소희. 괜히 고고한 척 하지 마. 너 같은 애들은 나 같은 사람이 말하면 그냥 네 하고 따르면 되는 거야. 안 그래? 서연은 두려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손을 뻗어 밀어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김민주는 재빨리 손을 거뒀습니다. 참, 이따가 위문 공연 준비하라고. 알겠지? 김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휩싸인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군대를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위문 행사 준비에 부대 전체가 분주했습니다. 김민주는 서연에게 의전 담당을 맡겼습니다. 여자가 하는 게 보기 좋잖아. 그냥 웃기만 하면 돼.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세심하세요. 유진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서연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김민준 중대장이 더 이상 트집을 잡을 수 없을 테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행사 당일 모든 준비가 끝나고 관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부대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오십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단장이 갑자기 위문 행사에 참석한다는 소리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의전 담당인 서연은 재빨리 마음을 다잡고 제복을 점검했습니다. 몇 분 후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의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최은서 사단장이었죠. 서연은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전 담당 최서연 소위입니다. 정확한 거수 경례와 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은서의 시선이 서연의 명찰에 머물렀습니다. 최서연이라고 적힌 명찰을 보는 순간 최은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숨을 멈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임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죠. 최은서 역시 흔들리는 눈빛으로 겨우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습니다. 최소희, 이름이? 네, 사단장님. 최서연 소위입니다. 최서연 소위라. 최은서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간부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죠.
최은서는 서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겨우 정신을 차린 듯 수고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위문 공연이 시작되자 최은서는 무대가 아닌 계속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최은서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소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둘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아, 정말 너였구나. 최은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단장님, 지금 제 이름을 부르신 건가요? 어떻게 저를? 내가 내 엄마야, 서연아. 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내 힘으로 인정받길 바랐어. 스스로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서연은 기쁘면서도 당황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사단장인 걸 알았다면 김민준 중대장이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나의 노력이 아니라 엄마의 배경 때문에 인정받는 것은 아닐까?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최은서는 밤늦게까지 사단장실에 남아군 내 여성 관련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김민준 중대장에 대한 정보도 찾아봤죠. 그동안 여군들과 관련된 문제가 몇 차례 있었지만 모두 조용히 넘어간 것들이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짓밟은 그자가 아직 현직이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은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체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김민준이 서연에게 여자는 어디까지나 조연이지. 군대의 주인공이 될 순 없어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놈이 내 딸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며칠 후 서연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부대에서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데 괜찮으세요? 서연의 예리한 질문에 최은서는 그냥 새로운 장교들 적응 상황을 살펴보는 거야 라고 둘러댔지만 서연은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례 간부 회의에서 김민준이 불쑥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사단장님. 요즘 여군들이 좀 예민해져서 말이죠. 최은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김 중대장,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솔직한 의견이었는데. 김민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은서는 분노를 꾹 참았습니다. 한편 서연은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그 인간한테 당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그래. 서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이 되면서도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유진과의 대화 후 서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유진과 함께 신고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 중대장 성희롱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담당 간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대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직접 당한 일들이 있고 증언해 줄 사람도 있어요. 그럼 증거가 있나요?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요? 그런 건 없지만. 그럼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서연은 막막했습니다. 담당 간부는 이런 일로 선임 간부 명예에 먹칠하는 거 좋지 않아요라며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며칠 후 신고서가 사라졌습니다. 담당 간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고 말했고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한편 최은서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장 박대령이 찾아와 딸 문제로 지나치게 개입하신다면 이건 군 전체의 리스크예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은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나갈게요. 서연의 지친 목소리에 최은서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은서는 고민 끝에 사적인 복수가 아닌 공적인 정의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은 날 밤 서연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대를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고 타 부대 전출 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들어와 서연에게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선배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몰래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서연은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니 김민준이 여러 여군들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여자니까 진급은 바라지도 말고 적당히 분위기나 맞춰. 내가 감히 사단장 되겠다고씩 들어서? 여자는 어차피 군대에서 장식품이야. 서연은 분노와 슬픔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생긴 것입니다. 유진아, 고마워.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은 전출 요청서를 조용히 덮어버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야.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연은 USB를 들고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최은서는 USB를 컴퓨터에 꽂아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아, 잘했어. 이젠 괜찮을 거야. 내가 이뤄낸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이 진짜 리더십이란다. 그날 오후 최은서는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민준 중대장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은서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USB에 담긴 영상들이 공개되자 김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중대장, 할 말이 있으면 조사 과정에서 하십시오. 소식이 부대 전체에 퍼지자 그동안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김민준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군에서 완전히 퇴출됐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여군들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벽에 걸린 군복을 정리하고 있는데 유진이 들어와 진급 결과를 물었습니다. 진급이 되든 안 되든 난 나를 지켜냈어. 그걸로 됐어. 서연의 달라진 모습에 유진은 놀랐습니다. 선배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날 오후 신참 여군들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님의 용기가 저희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여군들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급보다 더 소중한 걸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최은서와 마주쳤습니다. 최은서는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작성했던 보고서, 나 다시 읽어봤어. 그 안엔 참 군인다운 문장이 많더라. 엄마 아니 사단장님. 여기선 엄마라고 불러도 돼.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저는 제자리에서 버텼으니까요. 최은서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제일 소중한 건 알지? 진급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이 진짜 군인다운 거란다. 종이봉투 안에는 최은서가 써준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군인이 된 건 엄마의 자랑이야.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여군들에게 용기를 준 그 마음이 진짜 리더십이란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김민주는 사라졌고 부대는 변했습니다. 자신의 진급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서연이야. 누구의 딸도 아닌 그냥 최서연. 이제 누구도 내 꿈을 함부로 말하지 못해. 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햇살이 서연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서연은 그늘이 아닌 빛 속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어왔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